자, 그래요. 어, 자,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자, 소리 잘 들리시는 분들, 자, 1번부터 합니다. 소리 들으시면 1번, 소리 들으시면 1번. 자, 들리시죠? 그래요. 자, 잘 들리시는 걸로 알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요. 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또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시장 정말 좋죠, 여러분들. 대단합니다. 뭐, 코스피 대형주들은 대형주들대로, 그리고 중소형주는 중소형주들대로, 코스피 종목은 코스피 종목대로, 코스닥은 코스닥대로 계속해서 종목군들의 반등장이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들. 예. 특히나 제가 강조했듯이 코스닥은 이미 여기서 중간 바닥 찍고 이제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어요. 시작이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리고 있습니다. 시작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도 코스피 대형주들 중심으로 시세가 나니까 또 조바심 내셨을 것 같아요.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를 해드렸을 겁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종목들은 이게 시세가 많이 나서 얘네들은 덜 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뒤에 있었던 LG그룹주라든가 카카오라든가 현대차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이 좀 움직일 것이다 라는 얘기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부분 철수설에 의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주가가 이렇게까지 갈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아니, 스마트폰 사업 부분을 철수한다고 주가가 이렇게 갑니까? 그죠? 그리고 LG전자가 과연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을 100% 철수할까요? 스마트폰 사업이 없으면 기존의 LG그룹이 추구하고 있는 여러 IT 산업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100% 철수 가능성은 저는 매우 낮다고 봅니다. 너무 많이 올랐죠? 근데 어쨌든 간에 얘네들도 올랐고, 현대기아차 오르고 나서 이제 현대위아, 뭐 글로비스 이런 종목들까지도 매기가 확산되면서 얘네들이 올라간 겁니다. 뭐예요? 대형주들 중에서 못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순환 반등이 나온 상태로 보시면 되죠.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없어요. 나머지 볼 거 없죠? 볼 거 없습니다. 오늘도 시장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건 뭐냐면, 아, 오늘도 뭐 LG전자 올라가네, 뭐 현대위아, 현대글로비스도 올라가네. 눈으로 보면서 부럽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와, 쟤네들 잡았어야 되는데 라는 그런 생각들 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나 주가라는 거는 그래요. 주가라는 것은 미리미리 예측을 하고 미리미리 예측을 한 상태에서 길목을 잡고 그렇게 가는 겁니다. 올라간 종목을 쫓아가게 되면 그만큼 덜 먹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변동성도 커지게 돼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가다가 멈췄고 이제 후발주들로까지 순환 반등이 갔기 때문에 내일 이후의 대형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내일 이후의 대형주들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이후의 대형주들은 먹을 만한 종목이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죠? 물론 일부 자동차, 일부 IT 섹터들이 또 일부 2차전지 관련주들이 좀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대형주들을 중심으로 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추격 매수해가지고 먹을 만한 종목이 없다라는 얘기를 또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다가 코스닥 시장은 지금 어땠습니까? 강하지는 않죠. 하지만 어때요? 최근 이틀 동안의 반등세가 강했고 오늘까지 3일째 반등이 나왔습니다. 코스닥 조만간에 1000포인트 돌파가 임박이 됐어요. 보통 주가가 고점을 돌파하고 저항선을 돌파할 때 장대 양봉이 세워지거나 갭상승으로 고점을 돌파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코스닥은 이제 1000포인트 돌파가 임박이 됐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돌파가 되게 되면 시장 분위기는 분명히 코스닥 시장으로 분위기가 확 돌아설 거예요. 코스닥 지수가 오늘 상대적으로 반등폭은 적어요. 바이오 제약주들이 어제 반등 났다가 오늘 밀렸기 때문에 바이오 제약들이 반등이 제동을 건 겁니다. 지수가 못 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도 그렇게 많이 가지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 어떻습니까? 반도체 장비주들. 제가 그랬죠. 반도체 장비주가 한꺼번에 같이 가는 게 아니다. 이놈 갔다 저놈 갔다 지그재그로 왔다 갔다 돌아서 가면서 가는 놈은 계속 간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드렸을 겁니다.
반도체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응? 안 가는 것처럼 가면서 저렇게 가는 게 지금 시장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못하는 거. 저기 가는 건지 안 가는 건지 모를 정도로. 응? 그죠? 옆으로 기었다가 한 번 올라갔다가 빠져버리고 야금야금 갔다가 빠져버리고 한 번 올랐다가 진이기고 이러면서 가버리죠. 개인들이 판단을 못합니다. 이런 것들. 친구가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종목 유니세미 주가는 어떻게 됐습니까? 별반 특종에서 이제 나가서 타이밍 기가 막혔죠. 지금 장대 한번 4개예요. 4개. 지금은 갈 수밖에 없는 종목군들이 차트가 이래요. 이런 종목군들 정말 실적이 좋고 성장성 있는데도 불구하고 유니셈 제가 여러분들한테 TV방송에서 몇 번을 얘기했었죠. 그런데도 그렇게 진이깁니다. 그러다가 가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엔 터져버리죠, 여러분들. 이게 주식이란 말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주식을 못 잡고 있는 거예요. 못 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못 들고 있어요. 지루하고 이 종목은 못 가니까 다른 종목은 막 올라가고 정신없이 그러니까 막 털고 또 쫓아가고 뒷북치고 가만히 있었으면 결국엔 대박이 터지고 그런 시대가 나오는 건데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유니셈을 잡으신 분들이 있으실까 모르겠습니다. 친구가 나옵니다. 거기에다가 뭐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마셨던 한미반도체 오늘 뭐 1.4%밖에 안 올랐네요. 1.4% 올랐어도 주가는 사상 최고가입니다. 장중에 90%가 넘는 수익률이 나온 종목이에요. 응? 21,800까지 갔습니다. 보통 시장이 아니에요. 보통 시장이 아닙니다. 인텍플러스 그렇게 좋은 종목인데 한 방에 터지죠. 코미코도 신고가 나오고 주성엔진의 주가도 또 신고가입니다. 그죠? 지금 장이 이런 장이에요, 여러분들. 주성엔진이 며칠째인 줄 아세요? 8일째입니다. 8일째 그때 8일째. 8일째 주가 끝나서 신고가 나오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우리가 싹 물량 매집한 거. 그래요. 잘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시장이 이런 시장이에요, 여러분들. 응? 지금 시장이 이런 시장입니다. 그래요, 회원님들은 제가 문자 드릴 때까지 잘 들고 계시면 되고, 그리고 아닌 분들은 잘 매도 포인트 찾고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시장의 중심에 있는 섹터, 중심에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렸고, 그 내용을 바탕으로 대응하는 겁니다. 네. 지금은 이런 장이에요, 이런 장. 보통 시세가 아닙니다. 이런 장세, 이런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참 많이 말씀드렸고, 시장은 한 대표 예상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일부 대형주들 올라갈 때 올라간다고 또 거기에 또 혹하고 그러면서 주도주 팔고 또 쫓아가고 그러면 또 뒷북치고 또 뒷북치고 나서 팔았던 주도주는 또 올라가 버리고 주식은 눈으로 하면 안 됩니다. 눈으로 하게 되면 결국엔 당하게 돼 있고요. 주가라는 건 결국에는 미래 가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보는 그런 눈이 아니라 미래의 실적 기업들의 성장 가치를 분석할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되고 그런 눈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계좌가 대박이 터지는 그런 시세가 분명히 나올 겁니다. 지금 당장은 시세가 좀 느리더라도 조만간에 터질 수 있는 그런 종목에 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충분하게 준비를 하시고 대비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런 준비를 못하고 이쪽으로 휘둘렸다가 저쪽으로 휘둘렸다가 이렇게 매매했다가 저렇게 매매했다가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주식은 백발백중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방향을 정확하게 정해놓고 그 방향에 맞춰서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라고 여러분들한테 백날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데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분들이 과연 혼자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서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계실지 의구심이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죠, 여러분들. 그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자, 채팅 그만하시고 제 방송 좀 들으세요. 예.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 지금 현재 여러분들한테 지금 말씀드렸던 종목군들만 보더라도 주가가 이미 신고가를 기록하는 종목이에요. 다. 인텍플러스, 유니셈, 그죠? 코미코, 여기다 코아시아도 오늘 급등 나왔었고요. 그죠? DBIT, SKC, 제가 여러분들 강조했던 한미반도체, 그죠? 사이맥스도 신고가입니다. 그죠? 또 사이맥스 신고가야. 안 갈 것처럼 하지만 어떻습니까? 신고가입니다, 여러분들. 얘네들 지금 수익률이 지금 얼마예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요, 니가 선생님. 그래요. 신고가 나오죠, 여러분들. 중요한 게 뭐냐면 반도체 초호황 국면은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반도체 관련주가 올라가는 게 느낌상으로 체감적으로 안 다가오실 거예요. 이게 뭐 종목들이 막 이 종목 저 종목이 왔다 갔다 그냥 산발적으로 움직이니까 이게 좋은 장인지 안 좋은 장인지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도체 장세, 이 종목 장세, 중소형 장세가 여러분들이 눈으로 할 수 있는 장세가 절대적으로 아니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음? 일단 늦었다라고 터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장대 항복이 되어버리죠. 늦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안 올랐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장대 항복이 나와요, 여러분들. 어마어마한 장세가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시장을 절대적으로 놓치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시장 많이 올랐다고요? 오르기는 뭐가 올라요? 어? 지금 여러분들이 그런 질문들 많이 하세요. 지금 장 많이 오른 거 아니에요? 오르긴 뭐가 올라요? 제가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한 대표가 지금 이 시장 분석할 때 시황 여태까지 틀린 적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엄청나게 욕을 할 만큼 시황 분석할 때 그렇게 많이 틀린 적 있어요? 아마 없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장은 여러분들이 주저주저 하는 동안 종목이 다 올라가 버려요. 가버리면 추격로 했어야 되는 것이고 그만큼 못 먹는 겁니다. 아마 지금은 수익이 좀 나시는 분들이 조금씩 늘어나실 거예요. 반도체만큼은 반드시 잡아라 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반도체가 대장이다 라는 얘기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반도체가 대장입니다. 다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많이 올랐고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날 거고 대형주가 가다가 멈추게 되면 중소형주들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들, 메모리, 비메모리, 특히나 비메모리,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들의 성장 가치라고 하는 부분들은 앞으로 강력하게 부각이 됩니다. 이제는 파운드리 뿐만 아니라 팹리스 관련주들과 함께 EUV 공정 관련주들의 반등 장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차량용 반도체, 인공지능 반도체까지도 시장 전면에 부상을 오십니다. 아시겠습니까? 그 시세를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시황 뭐가 필요해요? 시황 필요하지 않죠, 여러분들? 시황 필요 없습니다. 뭐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을 통해서 무방을 통해서 뭐 T방송을 통해서 다 여러분들한테 시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면서도 아무 이상 없다, 아무 문제 없다, 여러분들한테 다 노래를 불러드리고 있습니다. 아무 이상 없습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지금 여기서 시황이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 바이든 정부 출범했고, 그래, 어제 미국 증시 올랐고요. 그죠? 미국의 3대 지수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을 축하하듯이 사상 최고가를 경신을 해버렸어요. 문제는 미국 뉴욕 증시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급등세를 이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보지 말고 최소한 미국 증시가 여기서 폭락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아시겠습니까? 최소한 미국 뉴욕 증시가 폭락할 만한 이유가 없고
미국 증시가 하방 경직만 보여준다고 하더라도 국내 증시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경기는 어떻게 돼요? 미국보다 훨씬 더 경기가 좋아요. 그죠? 기업들의 실적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만 빠지지 않으면 국내 증시는 개별적인 반등도 가능해요. 다만 삼성전자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 수감이 일단 부담이 되는 것이고 또 실적은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1차적으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갔던 LG전자라든가 현대차그룹이라든가 얘네들도 이미 시세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주도 섹터 종목이 너무나 많이 올라서 이제 쉬어가야 되는 그런 위치가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 강조드린 게 코스피는 일단 여기서 제가 보기엔 직전 고점 넘어가는 그런 반등은 쉽지 않을 거로 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는 넘어가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가능성 측면에서는 지금 시장 갔다가 이렇게 눌림 주고 갔다가 야금야금 보이면서 미미한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급격한 상승 여기처럼 이렇게 올라가지 않더라도 아주 미미한 반등 요런 반등 장세 아주 미미한 반등 장세가 나올 수 있고요. 그거보다 못하다고 한다면 대체로 3천선을 중심으로 해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요런 장세가 나올 겁니다. 그런 장세가 나오면서 시장의 관심은 어디로 가요? 자연스럽게 코스닥으로 간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코스피만 빠지지 않고 코스피가 하방 경지만 보이더라도 코스닥은 상대적인 저평가 인식을 바탕으로 한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죠? 자,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에서 1,300억 정도 팔았습니다. 아침에 팔았던 규모만큼 계속 유지가 됐고 막판에 약간 들어왔는데 많이 들어오진 않았죠. 외국인들이 코스닥을 팔고 도망가는 형태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원달러 환율 계속 말씀드렸었죠. 원달러 환율을 보세요. 지금 당장 환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진 않아요. 당분간 환율은 이런 식으로 박스권에서 옆으로 기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환율 1,000원에서 900원까지 900원까지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랬죠. 그렇게 되면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죠. 다만 지금은 약간의 기간 조정 가능성이 높은 상태. 기간 조정에 들어가는 장세라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덩치가 큰 대형주들보다는 중소형주가 훨씬 더 양호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엔 지금 여러분들 현대자동차, 기아차가 그동안 급등 나왔다가 현대위아 얘네들이 올라가는데 투기적인 매수에 반등이고 반등 가능성 높고요. LG전자는 아까도 말씀드린 LG전자가 스마트폰 사업 부분들을 철회할 가능성은 저는 100%는 아니라고 봐요. 그리고 그 정도의 재료를 가지고 이 정도로까지 올라간다는 것은 좀 말이 좀 안 되고요. 오늘 기관들 외국인들 3만 주 5만 주밖에 안 샀어요. 그죠? 오늘 3만 주 5만 주밖에 안 샀는데 저렇게 올라갑니다. 그죠? 누구예요? 개인 투자가 뭐 뒤에서 막 달라붙은 겁니다. 저렇게까지 올라갈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다. 결국에 뭐예요? 대형주 쪽에서 이제는 대형주는 뭐 제가 얘기한 종목 섹터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그죠? 제가 얘기한 섹터만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나머지 보지 말라 했잖아요. 뭐 하나 그렇지, 흑 그렇지 몇 개만 가고 있습니다만 나머지는 볼 거 없잖아요. 코스피 대형주들도 시장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나마도 남아있는 LG그룹주들, 현대차그룹주들 얘네들도 지금은 추격 매수가 부담되는 그런 위치까지 온 겁니다. 나머지 이제 통신주라든가 카카오라든가 네비 이런 종목들이 좀 움직일 수도 있는데 대형주 쪽에서 먹을 게 별로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코스닥으로 매기는 더욱더 확산이 될 겁니다. 코스닥으로 매기 확산될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군들 뭐 있습니다만 지금 ISC 같은 종목들 ISC도 가다가 지금 시세가 멈추긴 했습니다만 오늘 뭐 음보 나왔습니다만 일단 신고가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응? 어제 카톡방에서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말씀드렸고 요 종목도 지금 TV방송 별밤 특종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나갔던 그런 종목 중에 하나죠. 예. 시세 살아있는 겁니다. 반도체 장비주들의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분명히 살아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거예요. 그죠? 이 종목도 제가 어제 1월 20일 날 한 대표 관심 종목으로 ISC를 말씀드렸고 TV방송을 통해서도 나간 겁니다. 어제 나가고 나서 카톡을 통해서 나갔는데 카톡을 통해서 나간 상태에서도 수익은 대체로 4% 이상 났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신고가가 나오는 그런 형태가 지금 진행되고 있죠. 음봉은 났습니다만 신고가 살아있는 겁니다. 어떻게 돼요? 살아있는 종목이 더 가는 것이고, 그죠? 반도체 업황 자체가 강력한 성장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반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유닛 테스트라는 종목도 한번 여러분께 언급을 좀 드린 바 있습니다. 일단 신고가 났다가 좀 밀었죠, 여러분들. 유닛 테스트 같은 이런 종목들은요, 풍력 사업 부분까지도 강화하면서 유닛 테스트 실적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커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죠. 급등 후에 옆으로 긴 얘기죠, 여러분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랑비 어쩌든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얘는 이미 랠리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실적과 성장성에 대한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반도체 장비들의 시세는 살아있는 겁니다. 많이 오른 게 아니라 이렇게 은근하게 시세가 시작이 되고 있는 겁니다. SKC가 가는 동 마는 동 하다가 저렇게 신고가를 기록하는 강세가 나오듯이 ISC도 이미 신고가 기록하고 나서 가는 동 마는 동 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듯이 유닛 테스트라는 종목도 알게 모르게 가는 동 하면서도 주가가 신고가 넣은 반등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반도체 장비주들은 갈 종목이 너무나 많고요. 앞으로 갈 길이 멉니다. 한미반도체는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장중 고가 기준에 수익률이 90%가 나서 90%예요, 여러분들. 90%. 아시겠습니까? 이런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포트는 과연 어떤 포트를 가지고 있을까요? 사이맥스의 주가도 신고가입니다. 사상치 고가.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포트,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을까요? 이런 장을 놓치고 있고 이런 장에서 돈을 못 번다라고 한다면은 그건 정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76%가 아닙니다. 90% 넘어요, 여러분들.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죠? 주성엔지닝. 주성엔지닝 반도체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습니다. 반도체는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의 반도체.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은 반도체 관련주라고 하더라도 뭘 갖고 있고 어떤 종목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종목 선별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터트리려면 현대차, 기아차를 가지고 터트리는 게 아니고 이렇게 주도 섹터를 가지고 터트려야 되는 겁니다. 반도체는 반드시 공략해야 된다. 시황에 대해서는 제가 얘기했습니다.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이유가 없고 최소한 하방 경직이 나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 중소형주 그나마 코스닥 종목들의 반격이 좀 더 강화될 것이다. 그래서 거래소 대형주는 지금 볼 게 별로 없다. 이미 후발주까지 다 올라갔습니다. 볼 거 없어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올라가는 종목들 볼 거 없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주항공 관련주들이죠. 세트레가이가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지분 그 인수 가능성 때문에 지금 올라간 거고요. 항공산업 진출에 따른 기대감, 항공시장이 커질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는데 재료가 다 반영됐습니다. 이제 쫓아갈 거 없어요. 개별적인 재료로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종목들 순발력 있게 대응하지 못하면 그 다음에 뒷북인 겁니다. 쳐다보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저런 종목은요. 지금 항공우주 관련주들은 이번에 갔다가 눌림 나올 겁니다. 저는 그 다음 눌림목을 볼 거예요. 눌림목을 볼 겁니다.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이런 거 쫓아가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이미 다 터지고 이미 많이 오른 종목을 가지고 막 쫓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맨날 뒷북 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맨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는 없어요, 여러분들. 코스피 시장에서 먹을 게 없습니다. 그러면서 반도체 장비주들이 하나씩 하나씩 선별적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방송에서 나간 종목이 다 신고가예요. 그리고 우리 회원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신고가입니다. 제일 강해요. 왜 그래요? 남들 안 볼 때 저는 그 대장주들 가장 좋은 종목군들만 먼저 선별해가지고 우리 회원들한테 매수를 해가지고 끌고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죠? 남들은 안 볼 때 저는 그 종목들을 다 공략해가지고 우리 회원들을 잡고 다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대박이죠 뭐. 그러면서 종목군들 유니셈, 인테플렉스, 코아시아,
종목군들 모두가 신고가 나옵니다. 심지어는 SKC 같은 고가권 종목들까지도 신고가 사상초가 경신합니다. 이런 장을 왜 놓칩니까? 그죠? 그러면서 유닛 테스트, 이런 종목들 이제 후발주로서 점진적인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드렸고, ISC 같은 종목들 반등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 계속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반도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지금 제가 방송을 통해서 몇 분을 얘기합니다. 됐죠?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자, 반도체와 더불어서 이제 OLED 관련주들은 지금 반도체 사업을 같이 하는 업체들이 많아서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 그것도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에다가 지금 이 5G들, 지금 5G는 오늘 PPR라는 종목이 무려 7% 올랐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5G 관련주들은 모두 같은 선상이다. 기존의 주도주였던 종목들과 후발주들이 모두 똑같은 위치에 있다. 어떤 종목이 대장주로 갈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동안 시장에서 거의 왕따가 되시피 하던 PPR라든가 이수페타시톤 같은 종목이 올라갔고, 그리고 DKT 신고가 나오죠. 여기에다가 지금 현재 뭐 RN2 테크놀로지도 이미 어제 신고가를 기록한 모습이에요. 지금 미래 신성장 관련주들 중에 남은 섹터가 어디냐? 미래 신성장 관련주들 중에 남은 섹터가 어디냐? 못 갔던 섹터, 그리고 바닥권에서 반등이 임박한 섹터가 어디냐? 그게 5G입니다. 제발 몰빵 좀 하지 마세요. 5G 몰빵만 하지 마세요. 5G 그냥 다 몰빵이고, 자금을 이동하고 포트폴리오를 짜시라고 제가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5G는 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판단하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5G를 들고 갈 것인지 팔 것인지, 그건 여러분들이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직은 5G는 포기 안 합니다. 그것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자, 2차 전지 관련주들의 흐름들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2차 전지 관련 흐름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DNT가 신고가 났죠, 여러분들. 그죠? 얘기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예요? 2차 전지 관련주들 중에서 이미 터진 삼성, SDI, LG와 같은 등치 큰 종목군들, 물론 더 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런 위치에서는 여러분들이 쫓아가서 대응하기는 좀 늦었어요. 제가 보기엔 더 갑니다. 더 가요. 지금 현재 LG화학하고 삼성, SDI 주가 조정 분위기 보게 되면 더 가요. 더 갑니다. 다만 얘네들은 이미 고가권 종목이고 이미 많이 시세가 났기 때문에 후발주 쪽의 반등이 좀 강할 거예요. 그래서 DNT 같은 이런 종목군들 아직은 추가적인 반등 여력이 분명히 있는 종목들입니다. 2단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고. 그죠? 그러니까 후발주로 보시라고 했습니다. 나라임드 같은 종목들도 뭐예요, 여러분들? 나라임드 같은 종목들도 LG화학의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들이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도 그만큼 성장 가치가 있는 종목들입니다. 덜 올랐던 중소형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관심들은 지금도 필요하다. 그리고 수소. 수소는 뭐 더 이상 얘기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여러분들. 수소 에너지는 전기 자동차 시장 자체가 워낙에 컸기 때문에 그렇게 크는 만큼 이제 수소 자동차 시장도 클 수밖에 없고, 특히나 수소 자동차뿐만 아니라 수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성장 가치가 분명히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제가 지금 여러분들 뭐 TV 방송 별반 특 중에서 일진다이아 같은 종목들 말씀드렸는데 좀 진리기고 있죠? 진리기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직 주가가 아무 이상 없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상하프로테크, 그리고 뭐 SP열셀, SK가스, 두산퓨얼셀 모두 다 살아있는 모습이죠. 바이든 정부가 출범했습니다만 이미 재료가 다 반영이 됐기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바이든 정부의 자금 집행이라든가 투자가 본격화 시작되면 이단 반등이 시작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시더라도 얘네들의 주가가 어디 많이 올라간 거 보입니까? 이미 1차 상승에 따른 충분한 기간 조정을 끝내고 있는 과정들이죠, 여러분들. 이미 터진 종목군들을 보지 말고 앞으로 터질 종목들을 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수소 에너지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율주행차가 시장에 또 화두로 떠오르십니다만, 그죠? 애플카 때문에 화두로 떠오르십니다만, 우리나라 자율주행 자동차 중에 실질적인 수혜 종목은 없어요. 다 투기적인 종목들입니다. 변동성이 너무 커요. 그래서 우리가 별로 매매를 안 합니다. 변동성이 너무 크면 어떻게 돼요? 밖에서 문자 받으시는 분들, 그 다음에 초보분들, 그리고 연배가 있으신 회원님들은 어떻게 됩니까? 대응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매매 별로 안 해요. 실질적으로 급등나게 나와도 대응해서 돈 버는 사람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대표적인 5G 관련주, 수소 에너지 관련주 중심으로 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태양광과 풍력 섹터들도 계속해서 보셔야 됩니다. 풍력도 풍력이지만, 그리고 태양광 쪽에도 분명히 봐야 되고, 풍력 관련주 중에서도 엑기스 같은 종목군들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되겠죠. 지금 풍력 관련 중에서 DMS라는 종목인데, 이 종목은 원래 풍력 관련주가 아니에요. 원래는 OLED 관련주죠. 그런데 이 DMS라는 종목이 바로 풍력 관련 발전기를 개발을 했고, 그에 따른 성장 가치가 지금 현재 강력하게 부각이 되고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결국엔 OLED뿐만 아니라 풍력 사업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사업 부분에서 매출 증가세가 늘어나면서 매출 증가 성장성이라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는 그런 종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런 종목으로. 그겁니다. 그런 모멘텀과 성장성 가치가 있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고개를 들고 있는 상태에서 반등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종목들이. 어떻게 됩니까? 지루하고 답답하지만 성장 가치가 있기 때문에 충분하게 우리가 주목을 하고 반등 가능성을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을 보시는 게 좋은 거예요. 발전기 개발했죠. 거기다 뭐 지금 이 회사가 그 자회사죠. 비올이라고 하는 업체일 거예요, 아마. 비올이라고 업체인데 그 비올이라는 업체를 중심으로 의료기기 시장까지 진출합니다. 의료기기 시장 자체가 커지거든요. 그에 따른 성장 가치도 분명히 있는 겁니다. 결국에 뭐냐? 풍력 관련주들 중에서는 이렇게 DMS 같은 이런 복합적인 호재와 성장 가치가 있는 이런 종목들 한번 보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가장 유망하고 못 올랐거나 저평가된 종목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풍력 관련주 DMS 같은 이런 종목들이 덜 올랐기 때문에 보는 거고, 수소 에너지 관련주는 다 똑같아요. 주산 퓨얼셀, S 퓨얼셀, 일진다이아, 효성중공업, 뭐 상하프론테크 다 비슷합니다. 얘네들도 분명히 저점을 찍고 반등에 나선 모습이고, 지금 이 수소 자동차 수소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제가 별반 특종에서 JNK 히터하고 아마 일진다이 같은 종목들을 여러분들 방송에 나올 겁니다. 나왔습니다. 아직 시세가 안 나와 답답하죠? 그러나 봐야 된다 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안 터지지만 조만간에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어놓고 보자 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차전지는 DNT, 나라 MMD처럼 덜 올랐던 후발주들을 봐라. 이미 고가권에 삼성했을 때 이런 종목보다 이렇게 후발주를 중심으로 갈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 그런 종목에 대해서 봐라. 그리고 5G는 두말하지 않겠다. 반도체 장비주들 말씀드렸죠? ISC, 유니테스트럽 이미 2단 반등이 막 시작하는 종목을 중심으로 보셔야 된다. 이런 종목들이 앞으로 시장을 이미 터진 종목들 말고 그 뒤를 따라서 시세를 주도하는 종목들이 될 겁니다. 그런 종목군들에 대해서 주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을 것이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코스닥 지수 이제 1000포인트 돌파가 임박했고요. 이 정도면 1000포인트 돌파는 뭐 내일 당장 돌파해도 이상 뭐라고 할 사람 없고요. 늦어도 다음 주 정도 선에서는 코스닥이 1000포인트를 돌파할 거로 보여집니다. 1000포인트가 코스닥이 1000포인트가 돌파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매물 없습니다. 거칠 것 없어요. 가는 종목이 더 가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코스닥은 날개를 단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반드시 코스피 대형주들은 지금 쫓아가서 먹을 거 별로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얘기했죠. 여러분들이 지금 코스피 대형주를 주고 코스피 대형주들, 그러니까 대형주들이 올라가니까 대형주를 막 쫓아가려고 그래요. 주식을 모르니까 올라가는 종목군들만 보고 대형주를 가지고 쫓아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합니다. 제가 어제도 그런 얘기 한번 해드렸을 겁니다. 지인들 중에 대형주 가지고 매매하시려면 매매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대형주를 가지고 매매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주식을 모르는 사람이다. 왜? LG전자, 현대차, 삼성전자는 아는데, 그죠? 주성엔지니어링이라든가 일부 뭐 사이맥스라든가 이런 에페스 같은 종목들은 모르거든요.
그리고 얘네들은 지금 여러분들 LG전자가 실적 때문에 가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모멘텀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그죠? 지난번에 전장품 사업, 그리고 이번에는 휴대폰 사업 철수. 모멘텀 때문에 가는 거 아니에요? 모멘텀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실적이 좋아서 가고 성장성이 좋은 종목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얘네들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과도한 반등인 겁니다. 코스피 대형주 중에서 먹을 거 없어요. 얘네들이 못 가면 나머지 종목에서는 진짜 먹을 거 없다는 얘기입니다. 코스피 대형주 쪽으로 매수할 자금을 어디로 땡기느냐? 바로 중소형주 코스닥 쪽으로 땡겨라는 얘기를 했었고, 코스피 대형주 들고 있는 분들 이제는 수익 안 나요. 수익 나려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최근에 증시가 조정권에 들어가면서 개인 투자가들 늦었다, 힘들어가 주식을 많이 팔았죠, 여러분들. 그 팔았던 물량 누가 다 가져갔습니까? 외국인들이 다 가져갔어요. 개인들은 지금 대형주 가지고 여러분 수익 낼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절대. 그래서 대형주도로 매수를 하려고 했던 분들은 절대 멈추고 중소형주 쪽으로 와라 라는 얘기가 됐었고, 또 대형주를 가지고 매수를 했던 분들도 대형주들 지금 매수해도 손실은 크지 않거든요. 대형주 적어도 일부 이상은 털어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된다? 중소형주 코스닥 좀 와라. 왜? 조만간에 코스닥 사상체육가 2000포인트, 1000포인트 돌파할 가능성이 높고요. 이 얘기는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냥 간헐적으로 그냥 말씀드리는데, 이번에 코스닥 지수의 목표치를 제가 1차적으로는 짧게는 그러니까 1300에서 1500 정도 보고 있습니다. 1300에서 1500 정도 보고 있어요. 최소 1300, 1500까지 이번에 보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그때 가서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들. 코스닥이 상승 여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말씀드리고, 노래 불렀잖아요. 코스닥 시장 사상 최고가 돌파한다고. 대형주들의 수익률은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지 말라고요. 응? 대형주들의 수익률은 비교하지 말아라라는 얘기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일단은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가 오늘 장중 고점 기준에서 수익률 90%가 넘어갔고요. 사이맥스도 분명히 40% 이상 수익이 분명히, 사이맥스 50% 넘죠? 60% 가까이 됩니다. 오늘 장중 고점을 해가지고. 그죠? 그리고 네페스도 살아있고, 주성엔진 엄청나게 잘 겁니다. 회원님들한테 문자 나간 거 없는 분들, 그러니까 늦게 오신 회원님들도 이런 구간에서 다 물량들을 매집을 해나가는 거예요. 기존 회원님들은 여기서부터 계속해서 물량 선침했고, 늦게 오신 회원님들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한순간에 대박이 나는 거예요. 우리가 매매를 한 위치를 보세요. 주성엔지닝은 이 구간부터 해가지고 이 구간부터 분할해서 물량 매집에 들어간 거고요. 그러니까 바닥에서 물량 다 박아니까 어떻습니까? 안전하죠. 터지니까 어떻습니까? 한 방에 대박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네페스는 이미 여러분들한테 무방을 통해서 다 공유를 했고 급등이 나왔습니다. 살아있죠? 이런 상태에서 사이맥스 똑같습니다. 다 여기서 잡아놓은 종목들이에요.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 번, 한 두 번인가 세 번 정도 말씀드리고 와서 징글징글하게 안 갔죠. 결국에 뭡니까? 한 대표가 보는 종목은 다 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얘가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지금 수익률이 50%인데 50%가 넘는데 보자고요. 얼마나 가는가. 5% 10% 먹으려고 주식하지 마십시오. 한 대표처럼 가장 확실한 종목을 가장 안전한 위치에서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겁니다. 40%, 50%, 100%, 200% 수익을 목표로 지금은 승부를 걸어야 돼요. 코스닥 지수가 최소 1300에서 1500까지는 갈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코스닥 지수가 1300포인트만 가도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냥 시연드리고 있는 종목들 100% 넘어가는 종목들은 분명히 더 나옵니다. 늦지 마세요. 혼자 하셔서 될 수 있는 장이 아니에요. 지금도 여러분들의 계좌가 불어나지 않고 지금도 수익이 안 난다라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바닥에서 남들은 쳐다보지 않을 때 다 바닥에서 물량 잡아놓고 신고가 나오고 있고, 주성엔진은 그 바닥에서 결국엔 힘들게 매집을 했지만 비중을 왕창 높여놓고 그렇게 신고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좌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FSD 알고 계시고 원이 가입해서 급등 나왔고요,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들, 유니셈. 응? 장난 아니죠?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이런 종목들 가지고 매매를 하니까 계좌가 맨날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죠? 응? 신고가. 그죠? 오늘도 계좌는 약간 미미하게 신고가 나왔고요. 지금 내일이나 모레 다음 주 정도 계좌는 분명히 신고가에서 점핑을 할 거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결국엔 뭐예요? 같은 반도체, 같은 5G, 같은 2차전지, 같은 수소, 같은 풍력, 태양광 관련주를 중심으로 매매를 하더라도 그 안에서 가장 강력한 대장주를 먼저 잡는 게 맞고, 그리고 대장주가 가면 뒤에 따라가는 후발주들의 순환 흐름을 다 아셔야 돼요. 그걸 알아갈 때, 그리고 그 흐름들을 알고 그 종목군들을 선별해서 압축을 할 때 계좌가 계속해서 신고가 나오는 겁니다. 갔다가 계좌가 신고가 나오다가 9월달 10월달 시장 소강 상태 볼 때 멈췄고, 그리고 지금 신고가 나온다. 계속 사상체고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바로 이런 종목군들 가지고 매매를 했기 때문에 이런 시세가 나오는 거예요. 참고로 신규 회원님들은 이제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을 안 잡습니다. 어떤 걸 잡아요? 이미 한미반도체 같은 대장주가 갔으면 이제 후발주에 따라가겠죠. 후발주를 공략합니다. 또 갔다가 눌림이 나고 나서 반등이 시작되는 이런 초기 종목들을 공략을 하겠죠. 이런 종목은 절대 놓치면 안 돼요. 대장주들은 이미 이만큼 갔지만 못 갔던 후발주는 늦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갑니다. 반도체는 절대 놓치면 안 되고, 반도체와 더불어서 여러분들한테 줄기차게 강조하는 섹터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주도 섹터는 놓치면 안 됩니다. 반도체, 5G, 차전지, 수소, 태양광 말씀드렸고, 이 안에 대표적인 종목들과 후발주들, 아까 제가 종목 몇 개 설명드렸습니다. 그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내지는 후발주를 중심으로 터지는 종목군들을 중심으로 집중을 할 때 여러분들의 계좌도 빛을 발할 겁니다. 절대 놓치면 안 돼요. 시황 아까 얘기했죠. 시황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종목 싸움입니다. 오늘도 한 대표는 회원님들 VIP 리딩하면서 장중 내내 종목 분석하고 종목 발굴합니다. 우리 회원님들 대박 터지게 만들기 위해서 장중 내내 그렇게 종목 분석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셨어요? 공부하셨습니까? 대박 터지셨습니까? 공부해도 잘 안 되죠? 시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황을 모르기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시황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종목 분석을 제대로 할 줄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계좌가 그렇게 빨리빨리 터지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 별밤 특정 종목들도 조금씩 이제 올라올 거고요. 앞으로 탄력적인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도 늘어날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정말 수익이 안 나고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고 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기대했던 만큼 시장 평균 수익도 안 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정말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만 지금 이 시장 과감하게 포트폴리오 교체하거나 내지는 주도주에 집중을 해라. 뭐 우주항공 관련주가 급격하게 올라오고 있고, LG전자가 급등 나오고 있고, 또 현대자동차 그룹이 또 급등 나오니까 눈이 자꾸 그렇게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걔네들이 먹는 종목은 그냥 걔들 먹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우리가 보는 종목으로 수익을 내면 되는 거예요. 자꾸 시선이 분산되다 보니까 올라가니까 이거 팔고 거기 쫓아갔다가 뒤푹 치고, 그거 팔고 올라가고 하려니까 여기 팔았던 종목이 먼저 날아가는 그런 악순환의 고리가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할 줄 모릅니다. 또 포트폴리오 종목이 특정 섹터에 꽉 물려있어. 포트폴리오가 특정 섹터에 꽉 물려있습니다. 과감하게 포트를 통해서 빠른 종목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은 제가 포트폴리오 카페에다 올려놓고 오시라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일 금요일입니다.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합니다만 시장 자체가 무너질 만한 이유도 없습니다. 내일도 종목 장세는 이어질 것이고요. 종목 장세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될 겁니다. 이 시장, 이 기회를 절대적으로 놓치지 말자라는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또 말씀드리고, 코스닥 조만간에 1000포인트 돌파하게 되면 시세 분출은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 이상이 될 겁니다.
지금까지도 이 엄청난 장세를 말씀드렸고 이 엄청난 장세 놓치지 말으라는 말을 얘기도 여러분께 말씀드렸고요. 이제는 더 이상 놓쳐서는 여러분들은 정말 힘든 과정이 나올 것이다. 과감하게 기회를 잡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울 건 없죠. 그러나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하고 있고 제가 섹터별로 업종 분석과 종목까지도 간단하게 언급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이제 준비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미 저 멀리 간 종목들 쳐다보고 불화하지 말고 이제 따라갈 수 있는 후발주들과 새롭게 시세를 터뜨릴 수 있는 그런 종목들, 그런 종목에서 승부를 걸자.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린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이해되신 분들, 자, 77번. 자, 77번 한번 쳐보세요. 제가 말씀했던 이해된 내용들, 이해되신 77번. 됐죠? 예. 뭐 제가 더 드릴 내용은 없습니다. 더 드릴 내용은 없고요. 충분히 위기가 아니라 기회의 관점으로 지금 장세를 보자라는 점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VIP는 더 이상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들 아실 거고요. 필요한 분들은 거듭 얘기입니다. VIP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분들만 오시되 하루라도 좀 빨리 오셔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드리고, 그리고 직장인분들과 주식 초보분들과 어르신분들은 분명히 하실 때는 전문가하고 같이 해라 라는 얘기 드렸고, 이분들은 오히려 한 대표방에 오시게 되면 오히려 더 수익이 더 난다라는 얘기도 분명히 해드렸습니다. 혼자 할 거면 하지 말라는 얘기까지 말씀드렸으니까 그 점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아니라 기회 관점으로 지금 장세를 보셔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셨죠? 자,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 자, 회원들 내일 뵙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장 절대 놓치지 마세요. 어제 무방 한번 들으셨겠습니다만 이런 시장 놓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과감하게 대응하셔서 좋은 결과 만들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자, 회원님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움직이세요. 마무리하겠습니다.